저희 발표 순서는 먼저 회사 소개,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방법 소개, 그리고 분석 과제 도출, 그리고 대안 전략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인데 저희가 선택한 회사는 보스치킨, 그 중에서도 판교 테크노밸리점입니다. 이 판교 테크노밸리점은 현재 판교의 유스페이스에 위치해 있고 전국 400여 개 매장 중 매출 2, 3위를 하고 있는 매장입니다. 작년 8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는데요. 이 판교 상권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 IT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으므로 직장인 고객이 대다수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에는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는 4시부터 12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수집입니다. 저희는 회사와 직접 접촉을 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는데요. 우선 만나기 전에 전화로 기본적인 자료를 획득하고 방문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매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는 김에 그 주변 상권도 직접 돌아다니면서 한번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이게 얻은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일단 이게 일자별 매출이고요. 다음이 각 메뉴별 월 매출입니다. 뭐 몇 개가 팔리는지 얼마가 팔리는지 확인할 수 있고, 추가로 저희가 기상청 사이트에 들어가서 영업 시작 기간이 14년 8월부터 이렇게 지금 현재까지의 평균 기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방문한 사진이고요. 다음에 이제 분석 과제 노출입니다. 저희가 사장님께 문의를 먼저 물어봤어요. 혹시 기업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자 사장님께서 딴 건 딱히 말씀 안 하셨고 한 가지 말씀하신 게 가져가는 게 얼마 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저희는 이 회사의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수익성을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회사의 상황들을 분석해봤는데, 우선 고객 구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 이상의 직장인 고객이고요. 따라서 법인카드 사용도 많고, 주변 기업의 경기 상태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시간대별 매출이 퇴근 시간이 17시 이후에 매출이 집중된다는 것이고, 테이블당 이용 시간이 평균 1시간 30분, 대략 5만원 정도 지불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테이블 수는 실내 20개, 그리고 야외 개장까지 하면은 여름에 7개까지 더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스페이스 일대에 치킨집이 총 보스치킨을 제외하고 5개가 더 있고 호프집도 8개가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거단지가 현재 확장 중인데, 기사에서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아파트나 오피스텔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현대백화점도 현재 입점 중이어서 주거단지가 점점 확장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매출 자료 분석으로 이제 이 상황 분석을 계속 하는데요. 일단 이것은 월별 총 매출입니다. 보시면은 8월에 매출이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또 4월이 되면서 다시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게 계절의 영향을 받아서 매출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앞서 기온 자료들을 사용해서도 성관계수를 해봤는데 0.85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온 또는 계절에 의한 매출 영향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별 매출인데, 다른 매장과 특이하게 주말 매출이 거의 없고 평일 매출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 인터뷰를 해봤더니 보통 직장인 고객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주말에는 이제 원래 집으로 가던가 아니면은 주변에 서현역, 강남역 같은 좀 더 번화가로 가서 휴일을 즐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제 종류인데 보시면은 현금 비중이 굉장히 낮고 카드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거의 한 90% 정도가 카드 결제 비중인데, 따라서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도 수익률이 낮은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메뉴 분류별 매출 비중인데, 맥주 드링크가 41%, 그리고 오븐치킨 26%, 후라이드 15%로 치킨도 41%로 치킨과 주류의 매출이 대부분인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메뉴별 ABC 분석을 해봤는데, 총 45개 메뉴 중에 20%인 9개의 메뉴가 A레벨에 속해서 표준형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메뉴 중에서도 판매가 갑자기 감소하는 메뉴들이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봤고요. 이 중에 5분 마늘 순살 같은 경우는 판매가 중지됐는데도 찾는 고객이 있어서 파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판매가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에 수익성 분석을 하기 위해 이제 원가 분석을 해봤는데, 우선 이게 일반 기사로 나온 보통 치킨들의 평균 원가 자료이고, 이것과 추가로 저희가 발주 자료를 확인해서 원가 자료를 얻은 건데요. 우선 치킨 한 마리당 변동 원가인 생당 5,800원, 튀김류와 가루 합쳐 1,000원, 치킨무 소스, 빵 과자 등 기본 세팅 800원,
그리고 이게 한 달 고정원가인데 월세 935만원, 관리비 90만원, 인건비는 그 직원을 4명 사용하고 있어서 500만원 정도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해 분석을 해본 결과 이게 월별 매출에서 우선 고정원가를 제외한 영업이익, 거기서 이제 치킨 매출이 41%여서 그 41%를 구하고 그중에서 변동원가가 약 59% 정도, 변동원가를 제외한 이익이 59% 정도 돼요. 따라서 그 순이익을 구했는데 이 순이익이 총 매출의 약 7.84%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통 앞에 자료를 확인해 보면 평균 수익률이 8.5%에서 높게는 28%까지 나오는 걸로서 봐서 수익률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들 간단하게 요약해 놓은 것이고요. 따라서 저희의 대안 전략입니다. 우선 그 수익률 개선 방안으로 현재 카드 결제가 90%로 다수인데 카드 수수료가 약 3% 정도 돼요. 따라서 저희가 현금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현금 결제 시 맥주 서비스, 보통 3만원 이상 결제하면 수수료가 약 900원 정도 발생하고 그 맥주 500cc 원가가 약 825원이어서 뭐 이렇게 하면은 저희 손해도 안 보고 오히려 이익이 더 남는다고 생각해서 했고요. 또 보통 수익률이 낮은 이유가 고정원가가 높기 때문인데 이게 월세를 낮출 수도 없고 뭐 임금을 낮출 수도 없어서 저희는 수익률 개선 방안보다 이제 매출 개선 방안을 더 생각했는데요. 매출 증대 방안으로 직장인 고객이 대다수고 요지간에 따른 매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주거단지가 확장 중인 상황에 근거해서 이제 배달을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배달 실시를 넣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현재 들어오고 있는 이 SK 허브 아파트가 1084가구인데요, 총. 그리고 또 배달 음식 이용빈도 자료가 보통 한 가구당 한 달에 2-3번. 그리고 이용하는 요일이 토요일 36%, 일요일 14%, 주말에 50%고 요일에 상관없이 33%여서 1084가구가 한 달에 3번 주문을 한다. 그리고 주말 수요가 약 60%라고 계산을 해서 그 중에서 저희 보스치킨에서 시킨 건 약 5%로 계산을 잡았습니다. 해서 그리고 비용은 배달 알바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배달 대행 업체를 해서 건당 3,000원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대 수익이 한 달에 약 72만 5천 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 SK 허브에 대해서만 조사를 한 거기 때문에 다른 뭐 점점 주거단지가 확장될수록 이익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건 기타 대안들인데 아까 ABC 분석에서 보셨듯이 표준형의 경우는 A레벨에 집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판매 감소 메뉴도 많았기 때문에 그런 판매 감소 메뉴들을 중지해서 메뉴를 좀 더 줄이고 또 뭐 계절 매출을 해소하기 위해 계절 메뉴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직장인 대상 마케팅인데 예를 들면은 직장인 고객이 대다수고 야근이 작기 때문에 야근 시에 배달 주문을 하는 고객에게 사은품 간단하게 비타 500이나 바카스 같은 드링크를 주는 것과 또 직장인 고객이 대다수인데 IT 산업이기 때문에 남성 직장인이 많아요. 따라서 이쁜 아르바이트생을 채용해가지고 매출을 증대하는 건데 이게 식사를 합시다의 한 장면인데 보시면 남성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이유가 아르바이트생이 이뻐서인데 이게 실제로도 그 주변의 다른 매장들에서는 이쁜 여정 알바를 채용해서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맨 마지막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